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발리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발리라고 하기도 하고 발레라고 하기도 하고 베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명은 VALE가 되겠습니다. 동사는 어떤 기업인지 간략히 설명드리면 브라질의 최강 업체로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며 물류 사업도 현재 영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철광석을 생산하고 있으며 니켈 생산은 러시아의 MMC 노리스크 니켈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이다. 망가니즈와 합금철 그리고 구리, 복사이트, 염화, 칼륨 등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맞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슈 첫 번째 이슈는 이제 11월 29일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브라질 소득세 개혁안 발표 후 미국 상장 브라질 관련주 주식 하락이라는 제목이 되겠고, 두 번째 이슈 11월 20일에 나왔던 이슈 이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코 합의에 따른 섹터 수준 평가 유지란 제목이네요. 동사와 사마코 합의 이후 주식이 재평가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 분석 결과 리스크 감소를 위한 조건은 개선되고 있지만 상당한 재평가는 장기적으로만 가능할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 재평가가 동사의 에너지 전환 부분의 잠재적 기업 공개, 즉 IPO와 같은 다른 요인보다는 중국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철 관련된 아이런 솔루션 부분이 계속해서 높은 수익성을 유지될 것이라는 인식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의 철강 수요 감소와 세계 주요 생산업체들의 철 공급 과잉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자, 동사의 주식의 재평가가 느리고 점진적인 과정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로운 1년 목표가는 14달러로서 순가치 대비 할인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수정된 목표가는 또한 장기적인 Price to NAV, 즉 순자산 가치 배수의 0.8배 기준으로 한 잠재적 재평가와 2년 동안 20%를 초과하는 총 수익률 기대치를 포함하며 철광석 가격 가정은 톤당 80달러로서 철광석 시장 약세를 나타냈다. 다른 최근 소식으로는 브라질 광업 대기업의 동사의 1년의 중요한 발전을 경험했다. UBS는 동사의 매수에서 중립을 하향 조정하고 목표가를 14달러에서 11.5달러로 낮췄으며 철광석 기본 요인의 중기 전망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UBS는 중국의 철강 수출에 대한 글로벌 제한으로 인해 현물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UBS는 동사의 재무 성과 예측을 조정했으며 주주들에 대한 기본 배당금 재개는 이제 2025, 2026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사는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의 철광석 생산량 증가 및 펠릿 생산량 그리고 전분기 대비 17% 감소한 현금 비용 등 강력한 운영 진정과 재무 결과를 보고 있다. 동사는 또한 37억 달러의 프로포마 에비타와 톤당 28.6달러의 C1 현금 비용을 보고 있다. 주목할 만한 발전은 사마코 댐 붕괴의 배상을 위한 1,700억 달러 브라질 해알 규모의 구성력 있는 합의 서명이었다. 미래 전망과 관련하여 동사는 2030년을 위한 전략적 비전에 따라 철광석 생산 능력을 3억 5천만 톤으로 증가시키고 구리 생산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최근 발전은 광범위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철광석 시장 내 특정 과제들 속에서 동사의 운영 효율성과 전략적 포지셔닝에 대한 헌신을 강조했다. 쉽게 말하면 철광석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철광석은 대부분 어디 있습니까? 가장 많이 철광석을 수입 그리고 철을 생산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 되겠습니다. 현재 최근에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이제 중소 철강 업체를 조금씩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도태를 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전반적으로 이제 계속 보조금을 줬거든요. 중국 정부 자체에서 철광석, 쉽게 말하면 이 철강을 만드는 기업에다가 보조금을 줬는데 그 보조금을 이제 없앤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철광석, 즉 철의 생산을 조금씩 둔화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거 전반적으로 안 좋다, 안 좋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 지금 리포트 내용상으로는 현재 중국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경기가 완전히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이런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 경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들 중에서 디플레이션이 나오는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고 물가도 떨어지는 이런 디플레이션 상태였는데 최근에 경기가 많이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치 50보다 위에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둔화, 현재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현재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데가 바로 중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리포트 상에는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가 안 좋다. 그렇게 철강석이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중국에서 철강석 수입이 좀 양이 줄어든다라고 했지만은 작은 철강 업체들이 없어지면서 큰 기업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경기는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철강석 전반적으로 계속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경기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다 개인적인 소견이 아닙니다. 다 중국의 경기에 관련된 지수를 다 보고 말씀드렸다는 점 투자 참고하시고요. 자, 동사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 현재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은 지금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고점이 대략적으로 14달러권에서 최근에 9달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 가까이, 반토막 아니고 한 50%, 40% 이 정도 주가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주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지를 받았던, 기술적 분석상으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대략적으로 9.6달러가 됐습니다. 한 번, 두 번을 지지받고 세 번 정도 어느 정도 지지받았는데 최근에 그거는 조금 이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됐습니다. 하지만 멀리 보는 관점 한 1년, 2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경기의 살아남으로 인해서 동사 주가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은 1년, 2년 좀 길게 보지 않고 좀 짧게 본다 이러신 분 같은 경우는 반등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멀리 1년, 2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신 분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현재 구간에서는 저점에서 조금씩 분할을 접근하거나 기존 주주 입장에서 당연히 홀딩 하셔야겠지만은 이 종목을 좀 짧게 한 3개월 이내 이 정도로 보신 분들은 기술적 반등을 활용해서도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짧은 시각, 3개월 이내 짧은 시각, 그리고 1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관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9.63달러에 마감된 상태인데요. 주가 보시면 현재관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1차 저항대는 9.7달러, 2차 저항대 10.3달러, 3차 저항대 11.1달러, 그 위에 12달러, 13달러, 14.1달러 관련했습니다. 14.1달러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9.1달러, 2차 지지대 8달러, 3차 지지대 6.5달러 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시장 컨센서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에서 어떻게 보이냐, 현재 매도 의견 낸 증권사는 한 군데, 중립 7군데, 비중 확대 3군데, 매수 의견 낸 증권사는 14군데로서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비중 확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올해 7.3% 감소, 내년도는 1.5% 다시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에비타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올해 11.8% 감소, 내년도에는 3.5% 다시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순이익은 올해 12.57% 증가, 내년도에 10.1%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EPS는 작년 대비 올해 8.8% 증가, 내년도에 1.8%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BPS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올해 3.0% 증가, 내년도에 11.6%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에비타 마진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올해 마이너스 2.0%, 내년도에 0.7% 다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순이익률은 작년 대비 올해 4.1% 증가, 내년도는 2.6%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증권사의 시장 컨센서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목표치 상단, 증권사는 18달러 보고 있고요. 전망치 하단은 10달러 보고 있으면서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13.96달러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대비 상승 여력은 46.7% 여력이 남아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한 달 전 대비 증권사별 어떻게 변동이 되고 있느냐 하면은 매수 의견 낸 증권사는 두 군데 감소했고요. 비중 확대 의견 낸 증권사 똑같고 중립 의견 낸 증권사 한 군데 늘어났네요. 매도 의견 낸 증권사 한 군데 똑같으면서 현재 25개 증권사의 시장 컨센서스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리 오늘 종가 9.63달러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증권사의 시장 컨센서스는 13.96달러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대비 상승 여력은 46.79%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BPS가 3.1%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모니터로는 싸마코 댐 붕괴 배상에 대해 합의를 했다 관련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철강석 캐파를 3억 5천만 톤으로 증가시키고 구리 생산 능력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모멘텀이 작용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추세대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34.4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34.2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10.3달러, 2차는 11.1달러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8달러, 2차는 6.5달러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발리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